오늘 어떻게 또 원래는 Q&A 데이잖아요. 매주 목요일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Q&A 데이인데 와 오늘 장난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에스크로 락을 제가 오늘 익스큐션으로 풀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그냥 해에서도 저한테 찍적대갖고 아주 피곤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던 날인데 그만큼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제 FCA의 크립토 에셋 관련된 이제 파이널 가이던스 가이드 관련된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또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따가 다룰 거고요. 더불어서 이 페드 의장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언론에 따르면은 뭐 언론에 따를 것도 없죠. 실제 동영상이 공개됐으니까 그 동영상의 질의 문답관에 이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이제 패드가 갖고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과 세르먼트 시스템,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 지급결제 시스템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그것과 관련된 이제 질문을 받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답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리플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각 국가에 있는 지급결제 시스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내용이 나오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금융에 관련된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해 관련된 기사도 한 10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한 9.5개는 틀립니다. 진짜 맞는 기사를 쓰는 거는 극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우실 텐데 오늘은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패드 의장이 답변한 게 어떤 내용이고, 만약에 리플사가 미국의 지급결제 시스템과 관련이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가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달성했을 때 어떤 식으로 리플사 솔루션이 결합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까지 해서 오늘 자세한 설명이 드린 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유로 방송을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로 커피 한 잔을 사왔습니다. 오늘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 2시간은 기본적으로 뛰어넘을 거예요. 아마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면 2시간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끝까지 가시고 싶으면 뭐 마실 물이라도 갖다 놓고 계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좀 길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들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에스크로인데요. 에스크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 에스크로 메모도 별 놀라는 거 없으셨을 겁니다. 사실 놀랄 일도 없고요. 그죠? RD 모모인데 이걸로 찾아갈게요. 자, 오늘 에스크로 메모는 일단 어떤 메모가 담겼는지부터 좀 볼게요. 빰빰빰빰.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8월 1일날 역시 어김없이 매달 첫째 날에는 리플사가 걸어놓은 에스크로 물량 XRP 10억 개가 풀리게 됩니다. 잠겨 있는데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니에요. 딱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니고 누군가가 락을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락을 해제한 건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지금 4개월 연속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해제를 했고 메모는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8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충분히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할 법한 광복절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리기에 그냥 기념적인 메모로 기재를 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전날 뭐 떡상한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떡상할 수도 있겠죠. 8월 15일 날 우연히. 그냥 우연인 거죠.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기념적인 날이기 때문에 기념 차원에서 그냥 메모를 쓴 것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제가 풀면서 썼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크로 메모 관련된 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 채널에 합류하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팩토리가 저 에스크로 락을 해제했어? 뭐야, 저게 가능한 거야?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문들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에스크로에 관련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에스크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는 건데, 에스크로는 컨디션 페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조건이 달성될 때까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라면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리프사, 아까 얘기했듯이 리프사가 만들어 놓은 매달 1일날 풀리는 10억 개 XRP 에스크로는 리프사가 2017년 12월에 10억 개씩 나눠서 매달 1일날 풀리도록 이미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그 걸어놓은 매달 1일날 풀리라고 10억 개씩 걸어놓은 에스크로를 제가 푼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그 리프사가 걸어놓은 에스크로인데, 팩토리라는 사람이 리프사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일 뿐인데 어떻게 그거를 풀었습니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XRP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XRP를 에스크로라는 걸로 락을 걸어버리면 컨디션이란 조건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 베이스로 걸리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 날 풀려라, 뭐 에스크로를 한 1000개를 걸었어요. 그러면은 그날 풀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2020년 1월 1일 날 자동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2020년 1월 1일 날 1000개가 풀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말을 좀 디테일하게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 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풀릴 수 있는 거랑 자동으로 풀리는 건 다릅니다. 왜냐면 자동으로 풀리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풀릴 수 있다는 건 뭐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풀릴 수 있는 건 맞는데, 2020년 1월 1일이 되면 풀릴 수 있는 건 맞는데 풀리진 않아요. 누군가가 박스를, 그러니까 택배가 왔을 때 박스를 뜯어야지 안에 물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뜯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1일 날에 1000XRP가 담긴 박스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뜯으면 그 안에 있는 1000XRP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주인만 뜯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인 저 같은 사람이 대신 박스를 개봉해 줄 수 있어요. 가질 수는 없지만 개봉이 가능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에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에스크로 푼 거 보면 빌 클린턴 시크릿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빌 클린턴 시크릿이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빌 클린턴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제 채널, 저와 이제 오랜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팩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XRP 관심을 갖고 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투자하신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치면 제가 볼 때 99명은 에스크로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나머지 1명,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에스크로의 의미를. 그래서 오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정확하게 설명을 더 드립니다. 지금 빌 클린턴 시크릿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빌 클린턴이랑 저랑 상관없겠죠? 저랑 뭐 싸이월드 1촌도 아니고, 그죠? 전혀 상관없겠죠. 빌 클린턴한테 팩토리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왔더 이러겠죠. 바로 누군지 모르니까. 저 역시 빌 클린턴 얼굴은 TV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 아저씨의 취미라던가 그 아저씨 뭐 좋아하는지 대화를 해보거나 말도 섞어본 적도 없어요. 전혀 몰라요. 제가 단순히 빌 클린턴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요걸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표기가 되는 것 뿐입니다. 단지 그 이유예요. 이거를 그럼 왜 했느냐? 이것 또한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에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아마 국내 유튜버들도 굉장히 선동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어느 날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팩토리님, XRP 지갑 중에 이방카
트럼프랑 관련 있는 사람이죠. 이방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방카 지갑이 발견됐다는데 다른 사람들 설명해 주는데 팩토리님 왜 설명 안 해줘요? 이거 내용 좀 설명 좀 해봐요. 이거 맞는 건가요? 맞으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가만히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 주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글쎄 세상에 해외는 물론이거든요. 국내 유튜버 분들도 다 막 이방카 지갑 발견된대 이러면서 선동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그냥 지으면 장땡이에요. 이방카 이름 지어놓으면 이방카 지갑처럼 보일 텐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름은 누구든지 지으면 땡이에요. 이거 트럼프 이름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설명한 영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 옛날 영상 보면 대부분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정말 급하다, 난 빨리 알고 싶다, 그럼 제 영상에서 쭉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이런 질문이나 이제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팩토리님, 이 에스크로는 아무나 풀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저도 알려주실 수 없나요?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이거를 처음에는 알려드릴까 또는 제가 여기에다 아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알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고민을 한 끝에 저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선동꾼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 중에 그냥 재미 삼아서 이 방법을 아시고 아무 의미 없이 이런 기념적인 문구로 에스크로를 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제 예측이지만 제가 이 방법을 공개해버리면 아마도 국내 유튜버들 중에 일부가 선동을 위해서 그거를 악용할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민 끝에 그냥 안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설명드린 적이 없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사실 XRP에 대한 관심과 리플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만 조금 갖고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차라리 저는 그 방법이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관심만 조금 갖고 XRP가 뭔지 그리고 리플사가 뭘 하려는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해해서 공부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저는 사실 유튜버 분들이 이 방법을 악용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서 배우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본인이 알아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체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리플사 XRP에 대해 좀 공부 좀 하고 나서 그 방법을 뭐 지지고 볶던 마음대로 쓰시고 좀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거달기 또는 자극적인 것만 집중하지 말고 본인이 설명하는 리플사 그리고 XRP 이걸로 뭘 하고 싶은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그 설명 영상을 지금까지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찾아보세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저 아니면 이걸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되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컨대 저 말고도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안 하시는 것 뿐일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진짜 대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악용을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이거를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에스크로 풀 수 있는 건 리플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악용했으면은 제 명성을 드높이는데 활용했을 겁니다. 그냥 제가 사기쳤겠죠. 여러분들한테. 아 봐라, 나는 좀 대단하니까 특별하니까 이 에스크로를 지금 4달째 내 맘대로 풀고 있다, 나 좀 짱이죠? 막 이랬겠죠. 하지만은 그거는 순전히 사기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하는 바기 때문에 진실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어쨌든 간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해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트위터 통해서. 야, 이것들이 어떻게 또 알아내갖고 저한테 막 뭐라고 막 질문이 막 이것저것 오는데 대부분은 다 589 신봉자였습니다. 베어러블가의 신봉자들인데 다 씹었어요. 그래서 아유 귀찮아 진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에스크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거고요. 특별한 메모의 의미는 없다. 그냥 단순히 한국 사람들, 우리한테 특별한 달이기 때문에 광복절을 기리기에 그냥 메모를 담았을 뿐이다. 만약에 8월 15일날 떡상이 온다면 그냥 우연일 뿐이다. 예. 만약에 팩토리가 미쳐갖고 8월 15일날에 뭐 어떻게 우연히 펌핑이 왔어요. 근데 팩토리가 갑자기 봤죠? 저희 예언이었습니다. 이딴 소리를 짓거리면 저도 타락한 거죠. 예. 하지만 다행히 제정신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단순히 우연일 뿐이에요. 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 영국 거를 설명드려야 될 텐데 자, 영국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어제 제가 FCA 최종 가이드 나온 거 말씀드렸는데 예, 거기 안에서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중간에 영국의 샌드박스 진행되는 케이스 스터디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 보면은 엑스라피드 같이 예, 동일하게 중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고 여기다 적을까요? 암호화폐가 중간에 브릿지 돼서 피아트, 예, 피아트 이렇게 브릿지 되는 형태의 예, 케이스 스터디, 바로 샌드박스에 이제 허용이 돼갖고 처리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떠한 크립토 에셋이 처리가 됐냐면 여기 보시면은 더 앞부분에 나와 있나 보네. 더 앞부분에 있나 보네요. 저 앞에 나와 있나 보네요. 저 앞에. 보고 옵시다. 보고 오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고 올게요. 자,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어딨냐? 왜 이렇게 눈이 나빠졌나? 왜 이렇게 못 찾죠? 예. 여기 보면은 unregulated 토큰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카테고리로 시작해서 지금 익스체인지 토큰 나오고 보면은 유틸리티 토큰 나오죠. 그러면서 이 케이스 나오고,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샌드박스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엑스라피드처럼 이거예요. 이런 형태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물론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냥 크립토 에셋이라고만 나오고 어떠한 암호화폐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엑스라피드와 비슷해요. 그리고 XRP가 지향하는 바 동일합니다. 구성은.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암호화폐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자료가 뭐가 있냐면 이 FCA 연구 금융감독청 있죠? 여기 오면은 다행히 사이트에 이 샌드박스에 관련된 기업들이 나와요. 그죠? 보면은 얘네들도 기간을 두고 첫 번째 있고 보이시죠? 2017년 6월 15일 때 그러면 또 기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있죠. 은행이라던가 이런 기관들이 보면은 69개의 지원을 받았고 이 중에서 선택된 회사들 나오죠. 샌드박스에 허용된. 그래서 2016년 7월 8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두고 지원을 받아서 허용한 기업들이 그 내용, 심사했던 내용들 있죠. 우리나라 샌드박스와 똑같아요. 본인들이 이 샌드박스를 안에서 뭔가를 새로운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실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 금융감독청에 지원을 해서 여기서 심사를 해갖고 허용된 기업들이 허용된 내용을 갖고 이제 샌드박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나와있죠? 크로스보더 모니 어쩌고저쩌고 나와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샌드박스 3번인가에
3번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클립. 여기 있다. 자, 여기 아까 그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보면 솔리디라는 업체가 샌드박스 통과된 내용이에요. 보면 블록체인 베이스 페이먼트 플랫폼 어떤 거? use cryptocurrencies 어떤 거 하기에서 to facilitate money remittance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 내용과 똑같죠. 샌드박스 케이스랑. 유일하게 이 업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업체를 찾아보면은 어떤 업체냐면은 놀랍게도 약간 레미턴스 그 MTO 송금 업체, 핀테크 업체라고 부르는 그런 계열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영국에 있는, 지금 보면 솔리디 여기거든요. 보이시죠? 영국에 있고 그다음에 크립토 에셋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가 되는 플랫폼이거든요. 빨리 열려라 뿅. 보이시죠?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의외였어요. 저는 뭐 사실 이거를 확인하기 전에 머큐리 FX나 이런 게 명단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얘밖에 안 보이고 크립토 에셋으로 모니 레미턴스 하는 거 얘밖에 안 보였고, 얘는 지금 확인한 것처럼 영국에 있는 이제 기업은 맞는데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사고 팔거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아리달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확인되는 팩트들로 저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은 머큐리 FX는 영국 기업인데 이미 엑스라피드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 없어요. 이 명단에 샌드박스 레귤레터리 없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국의 이 금융감독청의 엑스라피드 자체가 통제를 받지 않는 솔루션 상태다. 이거면은 머큐리 FX가 여기 없어도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 안에 샌드박스에서밖에 사용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뭔가 살짝 이상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샌드박스 허용기업 명단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머큐리 FX가. 그럼 허가를 받지 않고 쓰는데 만약에 영국 금융감독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죠. 아니면은 진짜 낮은 확률로 이거는 진짜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싶어서 금융감독청이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안 올려놨다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건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MDA급이라고 하면은 머큐리 FX가 막 실컷 떠들지 않았겠죠, 엑스라피드 쓴다고. 그래서 아리달송한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체크가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진짜 리프사의 엑스라피드 케이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심사한 후에 샌드박스 통과를 시켜줬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암호화폐만 들어가도 현기증이 일어나갖고 샌드박스도 허용 안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허용해줘서 실제적으로 테스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지금 스몰 페이먼트 기간이라고 돼 있죠. 모니 레미턴스 돈 송금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테스트에 25개 리테일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소액 처리하는 개인 고객들 있다고 하고, 소액 처리하는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이 위에 엑스라피드 같은 형태로 하는 걸 테스트했다고 하고, 그리고 보면은 그리고 이거 돈을 보낼 때 리저브, 그러니까 보증금 같은 거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시면은 트랜잭션 하나당 5,000파운드까지 리밋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는 1000 트랜잭션, 1000개는 넘길 수 없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샌드박스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전성을 기회되니까 이런 리미트를 줬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영국은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허용했겠죠. 그래서 영국은 역시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조차도 영국 얘기를 할 때면 영국처럼 뭐 이런 비유를 하는데,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영국은 클리어하다고.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클리어하다. 여기서도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고로 어차피 오늘 중앙은행 건을 제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따가 중앙은행 관련된 거 설명을 드릴 텐데, 영국 중앙은행과는 리프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협력 관계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영국 중앙은행이 리프사의 고객이라는 것도 밝힐 만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있다. 자, 보시면은 리프사가 공식적으로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여기 언급이 돼 있고요. 이 리프사가 언급이 돼 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이 지금 뭔가 하는 거 있는 게 있는데, 그 하는 거 관련해서 특정 분야에 관련해서는 리프사 지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 중앙은행은 뭘 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선진국에 해당하는 중앙은행들은 뭘 갖고 있다? 지급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먼트 앤 세틀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세틀먼트 시스템 중에 큰 금액, 거액을 처리하는 거를 이제 RTGS라고 부릅니다.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과 페이먼트, 영국 같은 경우는 이름이 찹스인가 그래요. 다 고유 명칭이 있어요. 찹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요 페이먼트 시스템과 RTGS, 이 세틀먼트 시스템을 좀 더 개선시키고 싶은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그 로드맵을 갖고 2022년까지인가 목표를 갖고요. 기간적인 목표를 갖고 이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중에 일부가 리프사와 영국 중앙은행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리프사가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럼 리프사는 도대체 어떤 부분, 영국 중앙은행이 본인들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맡은 겁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대부분 아마 기대하는 거는, 야, 그러면 저 페이먼트 시스템과 세틀먼트 시스템 자체를 리프사 솔루션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엑스커런트, 엑스라피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본능적으로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리프사는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리프사가 노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보면은 이 페이먼트 시스템과 RTGS 시스템은 영국의 고유한 시스템이에요. 영국 중앙은행에. 그리고 애초에 리프사가 만든 이 엑스커런트와 그리고 엑스라피드, 이 두 개는 뭐야 자꾸 뭐가 뜨네. 이 두 개는 말이죠,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역할로 탄생된 게 아닙니다. 얘는 사실상 페이먼트 시스템, 그냥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것만 쓰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최종적으로 만약 리프사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면 이것만 써도 되지만, 애초에 지금 마켓쉐어는 스위프트가 대부분 가져가 있죠. 가져가 있고 리프사는 정말 작은 마켓쉐어 갖고 있죠. 이제 300에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데 아직 300으로 가는 중이죠, 멤버 숫자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엑스커런트라는 거는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에 손쉽게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리프사가 중앙은행들, 특히 지금 같은 영국 중앙은행이 본인들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업그레이드하고자 이러하는 프로젝트에 리프사는 바로 엑스커런트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ILP, 요거를 여기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식 문서죠, 영국 중앙은행에.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니다, 이 부분보다는, 잠깐만요, 이 부분보다는 요거를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요거 보면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체감이 될 겁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that the 인터레저 프로토콜 나와 있죠. 요거는 뭘 가능하게 한다고 돼 있죠. 보면은 to simulated RTGS 레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RTGS. 그럼 뭐죠, 여러분들? 서로 다른 RTGS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다른 나라. 한쪽은 당연히 영국,
중앙은행의 RTGS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의 RTGS 시스템이겠죠.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이 페이먼트 세르먼트 처리하는 거 있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 ILP가 이거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핵심은 중앙은행끼리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겁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리프사가 그리는 그림은 그겁니다. 노리고 있는 건 그거예요. 중앙은행들 상대로. 자, 잠깐만요.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 어덥션 오브 DLT 또 쓰면 되겠죠? 엔티티. 그림을 보면 항상 이해가 쉽습니다. 리프사가 노리는 그림이 많이 보여드렸죠?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보이죠? 로컬 페이먼트. 이게 바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페이먼트 시스템. 세파, 유럽 중앙은행 거. ACH, 오토메이티드 클리어링 하우스. 미국 거, 패드 거. 그리고 FPS. 왜 찹스가 여기로 들어가 있지? 이쪽인데? 뭐 어쨌든 FPS라고 돼 있죠. 영국 국기 보이죠? 영국의 페이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거 중국 국기, 중국 거. 그리고 RTGS 나와 있죠? 여기 써 있죠? 타겟2. 이거는 최근에 팁스로 바뀌었죠. 유럽 중앙은행이 새로 개발했죠. RTGS. 자, 패드와이어 돼 있죠. 패드의 RTGS입니다. 조금 이따가 패드 관련된 거 설명드릴 텐데 요겁니다. RTGS. 자, 그리고 영국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죠. 이 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각 중앙은행이 뭘로 연결돼 있죠? ILP로 돼 있죠. 리프사가 노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각 중앙은행들이 리프사 솔루션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RTGS를 연결할 때 ILP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리프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좋아요. 리프사 생각은 알겠는데, 목표는 알겠는데, 중앙은행들은 도대체 뭐가 좋은 겁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선. 당연히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도 ILP를 쓰면 혜택이 있으니까 리프사가 이 주장을 하는 거겠죠. 이거 쓰면 좋아요. 이걸로 연결해 보세요. 하는 거겠죠. 뭐가 좋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이기종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오늘날은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쓰나요? 아까 낮에 텔레그램 방에서 송다리님이 이제 그 관련된 방금 제가 이제 던져놓은 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송다리님을 위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송다리님이 올려주신 그림을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 RTGS 이 중앙은행의 시스템에 스위프트가 이렇게 연결돼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각 나라의 RTGS가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징 시스템으로 스위프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한국의 중앙은행이든 아니면 일본의 중앙은행이든 미국의 중앙은행이든 다른 나라랑 연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위프트 쓰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유럽 중앙은행에 RTGS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럽에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 가입해 있는 유럽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얘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해요. 스위프트 없어도. 약간 특이하죠. 저기는 연합체로서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 특이한 케이스를 빼고는 연결할 방법,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각자 놀아요. 그리고 영국이 따로 빠져있는 거는 영국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유럽연합에서 기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영국이. 나머지 유럽 국가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연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대륙의 나라들, 일본이라던가 미국, 스위프트를 쓰는 거죠. 근데 미래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리프사의 제안은. 요걸 통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스위프트 가입되지 않은 멤버들과도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연결할 수 있고, 여기에 궁극적으로 숨겨져 있는 무기, 리프사가 가장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 슬로건, 인터넷 오브 밸류 뭐냐면은, 마치 이 IT 신분들 이해가 빠를 텐데 이 데이터가 패킷이라는 부르는 단위로 끊어져서 가잖아요. 1500바이트 1500바이트가 아니라 킬로바이트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자, 어쨌든 패킷 최대 크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다 토막 나갖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선이라는 그 공간에서. 돈도 그렇게 짧게 끊어서 여러 군데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처럼 움직이자는 거예요. 리프사의 최종 그림은 미래엔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 오브 밸류고,
예, 왜 인터넷에 비유했냐면 지금같이 인터넷 속성 그 베이스 아키텍처를 그대로 따라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페이먼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걸로 만들자는 겁니다. 모든 페이먼트를 잘게 만들자는 거예요.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ILP가 이 그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사는 그 최종 단계까지 가려고 요거를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나 뭐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들 쓰라고 밑작업을 열심히 치는 겁니다. 그리고 패드 쪽도 그 페스터 페이먼트 태스크포스라고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거기에도 리프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도 이거 쓰라는 거예요. ILP. 이거 써서 다른 중앙은행들과 다 연결하자. 그겁니다. 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겁니다. 이 목표만 달성한다면 리프사가 원하는 100%를 달성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의 솔루션을 리플 솔루션으로 대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리프사의 목표는 방금 설명드린 부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ILP만 써서 이 기준 간에 연결하는 걸로 ILP를 표준으로 선택만 해준다면 리프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겁니다.